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모님. 내일부터 사모님 댁 일을 맡게 된 가사도우미 박경림이라고 합니다. 쓰잘데기 없이 통성명은 무슨. 난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랑만 통성명하고 지내거든. 그니까 앞으로 파출부답게 입 꾹 다물고 일이나 잘해. 괜히 얼굴 맨날 보는 사이랍시고 주제넘게 나랑 친해질 생각하지 말고. 사모님께서는 성격이 조금 예민하신 편인가 봐요. 예민한 게 아니라 공과 사는 제대로 구분하자는 거야. 남의 집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쪽이랑 돈 많은 집사모님인 나 사이에는 엄연히 신분 차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조선시대로 치면 만인과 노비 정도의 차이라고나 할까? 글쎄요. 저는 노비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대가로 정당한 급여를 받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근로자인데요. 그거나 똑같은 거지 뭘 꼬치꼬치 따지고 그래? 명문대까지 나온 내가 알면 더 잘 알지. 제대로 배워먹지도 못한 그쪽이 뭘 알겠냐고. 암튼 우리 집에서 일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얘기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럼요, 사모님. 제가 이래봬도 가사도우미 경력이 꽤 많아서 살림 솜씨 하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좋아, 어디 두고 보겠어. 대신 우리 집에선 단 1분 1초도 가만히 쉴 생각하지 마. 혹시라도 그랬다가는 1초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월급에서 차감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네, 사모님.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데 왜 자꾸 반말이지? 아무래도 앞으로 엄청 지옥 같은 앞날이 될 것 같네. 그래도 한번 힘내서 견뎌보자. 친정엄마 암치료비 보태드리려면 외동딸인 나 혼자서 악착같이 벌어도 모자라니까. 한 달 뒤. 엄마! 혹시 내 방에서 반지 케이스 하나 못 봤어요? 글쎄, 그런 건 본 적 없는데. 중요한 물건이니?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려고 1,000만 원 들여서 산 다이아몬드 반지라서요. 그래? 어디다 뒀는지 기억은 안 나고? 책상에 잠깐 내려놓고 화장실 다녀왔더니 그새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우리 가족끼리만 사는 집에 그런 거에 손댈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저기 무슨 일 있으세요, 사모님?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렸다잖아. 아줌마는 혹시 청소하다가 못 봤어? 글쎄요. 저는 금시초문인 일이라서요. 마침 복도 청소도 다 끝났는데 제가 한번 같이 찾아봐 드릴까요? 잠깐만. 혹시 아줌마가 슬쩍 해놓고 오리발 내미는 거 아니야? 도련님,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건가요? 상황 뻔한 거 아닌가? 이 집에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은 딱 한 사람, 아줌마밖에 없는데 심지어 아줌마는 내가 책상에 반지 케이스를 올려놓고 잠깐 화장실 다녀오던 그 시간에 내 방문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잖아. 괜히 엉뚱한 사람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그 시간에 도련님 방문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던 건 맞는데 방 안으로 들어온 적은 없다고요. 차라리 솔직하게 자백하고 광명 찾지 그래. 이쯤에서 순순히 다이아몬드 반지 돌려주면 나한테 회초리 10대 정도 맞는 선에서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해줄 수 있는데 굳이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을 거고. 저 진짜 아닙니다, 사모님. 그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드님 방을 같이 한번 잘 찾아보면 어떨까요? 반지는 분명 이 방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니긴 뭐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당신네들처럼 없이 사는 족속들 속내를 모를 것 같아? 없이 사는 족속들이라고요? 그래! 당신네들 같은 족속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야. 안 봐도 비디오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비싼 다이아 반지가 눈앞에 떡하니 있으니까 그놈의 거지 근성에 눈 돌아가서 슬쩍 해버린 거 아니겠냐고?
아이, 네, 저 가난한 거 맞습니다. 암투병 중인 친정어머니 병원비 마련해 보려고 제 손에 걸레물 묻혀가면서 힘들게 일해서 돈 벌어요.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물건에 눈독을 들이거나 손을 댄다거나 하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아, 그러셔? 그렇게 당당하면 당장 홀딱 벗어봐. 뭐라고요? 반지처럼 작은 물건들쯤이야 마음만 먹으면 팬티 속이든 브래지어 속이든 얼마든지 숨길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당장 속옷까지 전부 다 벗어보라고. 우리 아들 반지 훔쳤나 안 훔쳤나 직접 확인하게. 진짜 너무하시네요. 선량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식으로 모멸감까지 주는 건 아니죠. 모멸감은 무슨, 남의 집 돈으로 근근히 빌어먹고 사는 노비 주제. 사모님,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얼른 시키는 대로 속옷까지 싹 벗질 않고? 왜? 내 손으로 직접 벗겨서 확인을 해주랴? 전 노비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도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게 보자 하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네? 허드렛 일이나 하는 파출부 주제에 부잣집 사모님인 나랑 맘먹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최소한 인간다운 대접은 해달라는 겁니. 응? 근데 침대 위에 놓여있는 저게 뭐죠? 혹시 잃어버렸다던 반지 케이스 아닌가요? 그러게. 이게 왜 침대 위에 있지? 정말 확실한 거야? 네가 잃어버린 반지가 그게 맞아? 네, 엄마. 그러고 보니까 제가 화장실 가기 전에 반지 케이스를 침대 위에 올려뒀었나 봐요. 책상 위에 올려뒀던 게 아니고요. 그것 보시라고요. 제가 반지를 훔친 게 아니잖아요. 아, 알겠으니까 아줌마는 가서 일이나 마저 해. 괜히 버릇없게 큰 소리나 내지 말고. 와,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제 나이가 도련님 큰어머니 뻘이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버릇없게 큰 소리나 내지 말라고요? 정작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은 누구겠냐고요? 당신 지금 우리 아들 가르치려는 거야?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소리입니다. 누명씨여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받아도 모자란 판국에 조카펄 되는 사람한테 버릇없다는 말이나 듣고 있자니 너무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져서요. 기가 막힌 건 오히려 우리 쪽이지. 어디 파출부 따위가 주제도 모르고. 됐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처럼 되바라진 노비녀는 내 집에서 추방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갈 땐 가더라도 나 스스로 내 발로 나가는 거야. 당신 같은 쓰레기들한테 쫓겨나는 게 아니라. 뭐 쓰레기?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직 다 못했다 어쩔래? 지난 한 달 동안 일한 내 월급 한 푼도 빠짐없이 제대로 입금시켜. 그동안 당신네들한테 온갖 갑질이랑 무시를 당하면서도 악착같이 번 내 소중한 월급이니까. 며칠 뒤.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겠다고? 결국 그 집에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은 거야? 네, 솔직히 반도 못 받았어요. 이런저런 핑계로 월급을 팍 깎아서 입금했구먼. 아, 그렇죠 뭐. 월급을 제대로 다 보내라고 전화했더니 그 집 사모님이 대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화장실 다녀온 시간이랑 일하면서 짬짬이 물 마신 시간이랑 심지어 너무 배고파서 빵으로 요기하던 시간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월급에서 제외하고 보낸 거라고 적반하장이더라고요. 그래봤자 월급이 반이나 넘게 까일 정도는 안 될 텐데. 나머지는 제가 그 집에 끼친 손해배상 차원으로 월급에서 삭감했다더라고요. 박 여사가 그 집에 손에 끼친 일이 있었어? 에이, 제가 어디 그럴 사람인가요. 그냥 그 개체반들이 돈 제대로 주기 싫어서 억지를 부리는 거죠. 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새 파출부를 웃돈 주고 급하게 구해야 되게 생겼으니까 그 웃돈만큼 제 월급에서 삭감한 거라나 뭐라나. 아이, 미안해 박 여사. 내가 아주 쓰레기 같은 집을 잘못 소개시켜준 탓이야.
사장님도 모르고 소개시켜 준 건데요, 뭐. 암튼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나머지 월급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거야. 박 여사가 못 받은 돈이 크면 노동청이 아니라 소송을 걸어서라도 제대로 받아낼 만하겠지만 지금 정도 못 받은 돈이면 괜히 싸워봤자 오히려 손해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손해를 보는 꼴이라고요? 박 여사가 아무리 싸움을 걸어봤자 그 사람들이 순순히 돈을 내어주겠어? 마지막 순간까지 버팅길 것 뻔하지. 그러는 동안 박 여사는 그 싸움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거고. 제가 결국에 돈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랑 싸우느라 들어간 시간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제 쪽이 손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지. 이쪽 일하는 사람은 결국엔 시간이 돈이니까. 그 사람들도 분명 거기까지 다 예상하고 월급 떼먹었을 거야. 박 여사를 등쳐먹기로 아주 작정을 한 거지.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쉽지만 단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신 내가 이번에 아주 좋은 집을 소개시켜줄게. 좋은 집이요? 내가 봤을 땐 요즘 보기 드물게 아주 훌륭한 집안이야. 그니까 나 믿고 내일부터 그 집으로 출근해봐. 이튿날 그렇게 저희 집으로 출근하시게 된 거군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집에서 일했던 지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날들이었어요. 이해합니다. 원래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가장 깊고 괴로운 법이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난 일들이 수시로 눈앞에 아른거리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제 마음의 상처가 엄청 깊었던 모양이에요. 그치만 이제는 아무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저기 벽에 걸려있는 기다란 액자 보이시죠? 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람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게 바로 저희 집 가훈이에요. 우와, 엄청 멋진 가훈이네요. 나쁜 일을 겪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더더욱이 마음에 와닿는 말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겁니다. 저 가훈은 그냥 멋으로 걸어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비록 제가 빈혈이 심해서 거의 모든 집안일을 가사도우미 여사님들께 부탁드리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갑질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사님들도 존중받아 마땅한 소중한 분들이시니까요. 감사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벌써부터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사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1년 뒤. 오늘은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럼요. 저희 딸이 다음 주에 남자친구를 집에 인사시켜준다지 뭐예요? 그럼 혹시? 네, 결혼 허락받으러 오는 거라더라고요. 어이구야, 진짜 잘 됐네요. 기분 엄청 좋으시겠어요. 당연하죠. 맞다. 저희 예비 사위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딸이 사위감이랑 찍은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여기 이 사람이에요. 응? 설마 이 사람이 아가씨 신랑감이라고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혹시 아는 얼굴이에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모님. 이 결혼 반드시 말려야 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딸은 벌써 예비시댁 찾아뵙고 결혼 허락까지 다 받았다고 하던데. 그게 그러니까 일전에
제 마음에 상처를 남겼던 몹쓸 집안 얘기 기억하시죠? 이 남자가 그 집안 아들이에요. 뭐라고요? 제 딸이랑 혼담이 오가는 집안이 그때 그 몹쓸 사람들이라고요? 네, 누가 뭐래도 확실해요. 제가 이 사람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냐고요. 가난한 파출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다이아몬드 반지 도둑으로 몰았던 사람인데요. 이거 참 난처하네요.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는 가언을 가진 저희 가문이 그런 개차반 집안이랑 혼사를 맺을 수는 절대로 없는 일인데, 그렇다고 이미 진행 중인 혼담을 무턱대고 깨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요. 네, 이해합니다. 만약 파혼을 하게 되더라도 정당한 명분과 예의를 갖춰서 파혼을 선언하고 싶으신 거죠? 맞아요. 상대가 아무리 구제불능 개차반 집안이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까지 똑같이 아나무인으로 파혼을 선언해버리면...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겨 묻은 집안이 똥 묻은 집안을 나무라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을 거란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셈이죠. 더군다나 딸아이를 파혼하도록 설득하려면 여사님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사님. 그 집에서 일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한 증거 같은 게 혹시 남아있을까요? 월급을 반씩이나 떼먹힌 입금 내역은 있지만 그거 하나로는 부족하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증거는요? 이걸 어쩌죠? 증거될 만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한테 내일 딱 하루만 휴가를 주세요. 휴가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대체 뭘 어쩌시려는 건지. 증거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동안 사모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 결혼으로부터 따님을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우리 집에서 다시 허드렛 일을 하고 싶다고? 네, 사모님. 지난 일은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를 드릴 테니 제발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1년씩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이러는 이유가 대체 뭐야? 그렇게 싸우고 나갔으면서 다시 받아달라고 할 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럴 뿐입니다. 저처럼 가난해서 공부도 많이 못한 주제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파출부 허드렛 일 뿐이니까요. 됐으니까 다른 집 찾아봐. 난 한번 내다버린 노비녀는 우리 집에 다시 안 들여놓으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앞으로 사모님 말씀이라면 대감마님 명령처럼 떠받들면서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 정말 자신 있다 이거지? 아무렴 여부가 있겠습니까? 좋아. 마침 새 파출부를 구하던 중이었으니까 일단 다시 받아주기는 할게. 대신 앞으로 퇴근 시간 같은 건 없어. 출근도 새벽이든 오밤중이든 내가 전화해서 부르면 10분 내로 우리 집에 도착해야 하고, 특히 앞으로 우리 식구들 앞에서는 늘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돼. 조선시대 노비들이 주인님 앞에서는 늘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던 것처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나도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이대로 그냥 받아주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아줌마, 기왕 구차하게 무릎 꿇은 김에 우리 앞에서 개처럼 멍멍하고 짖어봐. 저더러 개처럼 멍멍 짖으라고요? 당연하지. 주인인 우리한테 앞으로 개처럼 복종하겠다는 뜻에서 한번 멍멍 짖어보라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 아줌마를 우리 집 종으로 다시 받아줄게. 그래, 고맙다 이것들아. 뭐라고? 이것들? 인연이 미쳤나? 갑자기 어디다 대고 막말이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노비처럼 살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주제에?
그건 다 연기였어. 니놈들이 상종 못할 개쓰레기라는 증거를 녹음하기 위한 연기. 그래서 방금 우리 대화를 녹음했다는 거야? 당연하지. 니놈 엄마가 짓거린 막말부터 시작해서 니놈이 나더러 개처럼 지지라고 시켰던 말까지 싹 다 녹음됐어.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그 녹음 파일로 뭘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어떻게 할 생각이기는 너희 같은 쓰레기들로부터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가문을 구원하고 겸사겸사 당신네들한테 받은 내 상처도 크게 되갚아주려는 거지.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말을 하려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이나 하든가. 아니, 너희 따위랑은 굳이 더 이상 말 섞을 필요 없어. 이제 마지막 남은 내 역할은 이 녹음 파일을 그 고귀한 분께 보내드리는 것뿐이니까. 그니까 그 고귀한 분이 대체 누구냐고! 너희랑 혼담 오가고 있는 집안 안주인. 뭐라고? 아줌마가 내 예비 처가댁에서 일한다고? 그래 이 자식아. 오늘 너희가 짓기로 된 막말이면 파혼의 정당한 명분이 되고도 남거든. 그니까 얌전히 결혼 쪽날 까고 나고 기다리렴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떨거지들아. 그렇게 저는 고귀한 가문의 따님을 맺어져서는 안 된 혼사로부터 구원하는 데 성공했고, 얼마 뒤 사모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큰 보답을 해주셨어요. 가문의 은인이자 자식을 구해준 은인이라면서 제 친정어머니의 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 주셨고, 친정어머니와 제가 앞으로 평생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좋은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해 주셨거든요. 겸사겸사 저는 그 쓰레기 집안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격이 되었으니 이 정도면 아주 통쾌한 해피엔딩 아닐까요?